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주식에 투자할 때 이 돈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회사들이 망하지 않도록 또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강력한 시스템, 우리나라의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지금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폐 금융론의 큰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한 조각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규칙 어기는 선수 없는지, 경기가 공정하게 돌아가는지 딱 지켜보잖아요. 금융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경기장도 똑같아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선수들이 막 뛰고 있는데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반칙이 난무하고 금방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의 심판은 대체 누구일까요? 네, 그 심판의 정체는 바로 금융감독 시스템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우리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만약 규칙을 어기면 레드카드를 딱 내미는 거죠. 어찌 보면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악당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는 슈퍼히어로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말 핵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통합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시작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거대한 위기, 그리고 기존의 낡은 시스템이 더는 버틸 수 없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뭐니 해도 1997년 외환위기,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이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때는 말이죠. 은행감독, 증권감독, 보험감독 하는 기관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소위 칸막이식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위험을 막 키워나가도 이걸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거 위험한데? 하고 딱 잡아주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이 외환위기라는 쓰디쓴 약을 먹고 나서야 우리나라는 정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1997년 초에 금융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불과 몇 달 만에 통합 시스템을 제안해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터지자마자 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다음 해에 금융감독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이 줄줄이 문을 열죠. 이 일정을 보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당시 상황이 아주 절박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은행, 증권, 보험을 따로따로 감독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금융 분야를 하나의 강력한 기구가 전부 다 총괄해서 감독하는 방식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감독 기능을 한데 싹 모아서 금융시장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바로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바로 이원 구조라는 건데요. 이건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외환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정부가 금융에 너무 심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지목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 때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독특한 구조였던 겁니다. 이 구조가 아주 재밌는데 뇌와 몸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뇌 역할은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 지금의 금융이죠. 여기가 맞고요.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집행하는 몸 역할은 공적인 성격을 띤 민간 조직, 바로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맡는 시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머리하고 실행하는 몸을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근데 머리와 몸이 서로 다른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문화도 다르고 해서 종종 마찰을 빚었어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시스템이 10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한번 큰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2008년에 있었던 정부 조직 개편 때문인데요. 이때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금융 시스템에까지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2008년 개편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금의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둘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 변화인데 이 새로운 금융위원회에 기존의 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던 금융 정책 기능까지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셋째,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는 관계가 더 명확해졌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바로 두 번째, 감독과 정책이라는 이질적인 기능을 한 기관에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 정책은 금융 산업을 팍팍 키우는 자동차의 엑셀 같은 역할을 해요. 규제도 좀 풀어주고 성장을 막 독려하죠. 반면에 금융 감독은 위험을 관리하는 브레이크예요. 규제를 강화하고 속도를 조절하죠. 그런데 2008년 개편으로 한 기관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게 된 셈이에요. 이게 바로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엑셀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이 문구가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은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죠.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당연한 거고 칭찬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금융정책은 산업을 키워서 성과가 눈에 확확 보이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 기관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맡겨놓으면 인력이나 예산 같은 자원은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정책 쪽으로 쏠리게 되고 중요하지만 티가 안 나는 감독 업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온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에는요, 오늘날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핵심적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태어날 때부터 안고 온 선천적 취약성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뇌인 금융위와 그걸 집행하는 몸인 금감원이 나뉘어서 비효율을 낳는 바로 그 이원 구조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2008년에 생긴 후천적 취약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절대로 같이 둬서는 안 될 산업진흥 정책과 시장 안정 감독 기능을 한 곳에 묻어버린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야,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의 모순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몸이 되어야 할 조직은 분리해놓고 분리해야 할 권한은 결합해 놓았다. 기가 막히죠? 합쳐야 할 조직은 쪼개놓고 떼어놔야 할 기능은 붙여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막힌 구조가 과거에 있었던 신용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계속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원인이 명확한 만큼 해법도 꽤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법을 이해하는 건 우리 경제와 또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쾌한 2단계 처방전입니다. 먼저 1단계, 기능을 분리하는 겁니다. 엑셀 역할인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에서 떼어내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같은 곳으로 다시 옮기는 거죠. 이러면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다음 2단계, 조직을 통합하는 거예요. 뇌와 몸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위와 금감원을 하나의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합쳐서 이원 구조의 비효율을 없애는 거죠. 어때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거꾸로 뒤집는 아주 논리적인 해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쾌한 해법이 있는데도 왜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 문제가 단순히 논리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각 기관의 영향력, 즉 권력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 경제학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이 그냥 시험에나 나오는 딱딱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금융 감독 시스템의 구조는요, 금융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구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경제 환경과 또 미래의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파고들다 보면 너무 어렵다 하고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원 구조나 이해상충처럼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결국에는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의 조합일 뿐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복잡한 경제 뉴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과연 우리는 이 숙제를 끝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